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타로 실력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하우와 비법을 공개하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니버셜 타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메이저 카드의 첫 번째인 0번 바보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상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타로는요, 총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이너 카드는 다시 상의와 컵, 검, 금화 각각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의 특징을 보면 메이저 카드는 각 카드에 번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보편적인 흐름을 카드 전체가 나타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영적 변화 같은 것을 드러내는 특징이 강합니다. 반면에 마이너 카드는 각 수트의 개수와 긍정 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우리 삶의 특정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이라든지 판단, 감정, 그에 따른 결과 등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0번 바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유니버셜 타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카드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0번 바보 카드에서 보시듯이 번호가 위에 있고 이름이 아래에 있는 것이 정방향의 해석이고요. 또 번호가 밑에 있고 이름이 위에 있는 카드가 역방향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역방향의 해석까지 공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정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에 역방향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보 카드의 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카드는요, 보시다시피 한 소년이 절벽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한 손에는 장미꽃을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 끝에 작은 가방을 메고 어깨에 걸쳐 있는 거죠. 맨 밑에는 강아지와 그 건너편에는 흰 산이 보이고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이 소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아주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바보 카드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바보 카드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바보 카드는 그림에서 나타내 주듯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특징도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아주 적은 카드가 바로 이 바보 카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바보 카드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벽 밑을 보거나 발밑을 보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을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에 이 카드가 움직이는 특징은 바로 본능에 의한 즉 오감에 의해서 이끌리는 대로 간다라는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카드의 심리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카드의 심리 기제는 순수한 호기심이에요. 카드가 움직이는 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한다거나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보카드가 우리 인생에서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한 소년이 공원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다가 나비가 오니까 또 나비를 따라서 계속 달려가고 있죠. 그렇듯이 이 아이가 호기심에 의해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듯이 이 바보 카드도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가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바보 카드의 행동 패턴을 보면 첫 번째는 아주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시작에는 아주 좋은 카드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력이 부족하고 hin적이기 때문에 오래 하진 못할 거고 특히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저 자기 본능에 따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합하고 함께 가는 부분이 되게 부족하고 책임감과 안정감도 되게 부족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절벽 위에 서 있잖아요. 보는데 되게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의하고 있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카드가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카드의 기본 특징이나 심리 기제, 이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어 현실에서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의 이 세 가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편견 없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죠. 그러다 보면 어 자기가 호기심이 닿으면 금방 없어져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만 호기심에 의해서 다가갔다가 또 호기심이 사그라들면 떠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고 따르다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너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카드가 마법 카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연인 관계를 보면 연인 관계에서는요. 연애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썸을 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카드이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장기 연애를 하는 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연애 중일 때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나나 제 상대방에게 좀 권태기가 왔고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게 대한 호기심이나 새로움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누군가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 카드가 환승연애처럼 뭔가 계획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마음의 호기심이 사라졌고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연애 중에 나왔다면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 한번 볼게요. 사회적인 관계는 먼저 이익이 주고받는 관계가 보통 사회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 돈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땐 사실 되게 주의해야 돼요. 예의도 갖춰야 되고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이 카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오해를 받을 행동들을 많이 해. 내 마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게 실수로 드러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카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뭔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갈 수는 있지만 그게 꼭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이 잦은 일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운수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금전적인 관계를 잠깐 보면 수입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지속적으로 오래 어떤 일을 해야만이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렇게 오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따라서 옮겨 다니다 보니 돈이 오래 들어오지는 꾸준히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수입이 생길 수는 있어요. 혹시 이 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같은 그 상황에 딱 맞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가끔 어른들이 예쁘다고 용돈도 주고 뭐 사 먹으라고 뭔가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듯이 이 카드도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또 그걸 되게 쓸데없이 많이 써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다 보니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서 돈을 저축한다거나 그걸 뭐 모아 뒀다가 다른 데 투자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인 것은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이 카드가 시험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론 수업에는 거의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수능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은 거의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그 공부에 흥미가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반면에 몸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술 분야라든지 뭐 기술 분야라든지 실기 시험 같은 데는 좀 유리하지만 합격은 하실 수 있어도 또 그걸 지속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바보 카드의 정방향이 이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도전에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른 분야로 가는 데는 아주 좋고요. 특히 그 다른 분야가 어디 이동이 많은 직업이거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된 직업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런 바보 카드가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조언을 해야 되는지 또 가끔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일진을 봤는데 이 바보 카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거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내담자분들 중에서는 이걸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 카드에 조언을 해 주시면서 법과 양심이 어긋나지 않고 나와 타인에 대해서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말은 곧 이성적인 판단은 잠깐 제쳐두고 마음이 이끄는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라는 조언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보카드의 역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방향은요. 아이가 딱 울고 있는 아이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사 달라고 떼쓰고 우는 아이 그러면서 본인의 그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상황의 아이가 이 바보카드 역방향의 아이의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보카드의 기본 특징을 보면요. 바보카드는 정방향과 역방향의 기본 특징이 같아요. 왜냐하면 0 이라는 숫자가 거꾸로 보나 똑바로 보나 변함이 없죠. 그래서 기본 특징 또한 역방향이나 정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심리 기제입니다. 아침에 정방향에서는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역방향에서는 이기심이에요. 아까 잠깐 제가 그림에서 보여주었던 아이가 마트에서 자기가 자기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엄마가 난처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울고불고 떼쓰는 그 아이가 사실은 이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행동 패턴도 되게 충동적이고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방향에서는 즉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향에서는 충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긍정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모두 다 쓸 수 있지만 충동적인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제가 저녁을 되게 간단하게 먹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9시 쯤 축구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기로 결정을 하고 라면을 맛있게 하나 끓여 먹는다는 것은 그건 되게 즉흥적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충동적인 것은 제가 저녁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9시 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 장면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또 끓여 먹는 거 그건 바로 충동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보면 충동 구매라는 말은 있지만 즉흥 구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충동적인 것이 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보 카드의 역방향의 행동 패턴은 그러다 보니 되게 변덕스러워요. 또 분명히 하다 보면 포기할 확률이 높고요. 또 그러고 나서는 주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결과가 없겠죠. 이 바보 카드가 나오면 이 바보 카드 자체가 마음은 이기적이고 행동은 되게 즉흥적으로 가다 보니 갈등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자기의 욕심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 보니 뭔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혼자만의 욕심으로 일을 벌리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어떤 집단 내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카드예요.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고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바보 카드의 역방향입니다. 이런 바보 카드의 역방향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연인 관계에선 어떨까요? 연인 관계에서는요. 신뢰로운 관계 형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방향에서는 처음은 잘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라도 가능했지만 사실 역방향에서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되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금방 후회를 해요. 또 하나는 되게 자극적인 관계만 추구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능, 이기적인 욕구만 충족하려다 보니 자기가 되게 자극적인 거,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혼자서 떠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연인 관계를 봤는데 이게 나왔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는요. 정방향보다 더 나빠요. 정방향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이동성이 좋은 곳에서는 그나마라도 적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었지만 이 역방향에서는요.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되게 불성실한 사람이라서 기회가 와도 사실은 놓칠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협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적응하기 더 어려워질 거고 가끔은 너무 욕심에 눈이 멀면 눈앞에 있는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서 일에 뛰어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회에서 당연히 멀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인 관계, 직장 내의 문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역방향이 나오면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금전 문제를 봤을 때는 정방향보다 더 불안정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역방향의 특징은 자기 혼자서 이기심에 잔머리 굴리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음 어떤 투자라든지 투기성의 돈을 자금을 굴리는 건 안 하는 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되게 충동 구매가 많다 보니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매매를 하거나 어떤 것을 계약하거나 무엇을 사려고 할 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신 건지 꼭 따져보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돈 때문에 헉헉거리게 되는 생활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풀카드에서의 역방향 시험을 보면 시험 자체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불성실하고요. 준비도 안 하고 또 되게 충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먼 장래를 보고 아니면 내 적성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한대. 아니면 요즘 이게 인기가 좋대. 이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갔다가 또 본인이 호기심이 없어지거나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직 문제를 보면 현실 회피적인 이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본인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본인이 실수로 인해서 그 집단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현실 회피적인 이직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어렵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적응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했다고 하면 거의 99%는 후회하고 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겠죠. '괜히 했다. 나를 좀 그때 잡아 주지.' 그러면서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 펄 카드가 뭐 여행이라든지 어떤 우리 생활에서의 일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할 때라든지 이게 나왔다면 무조건 일단 멈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동적이고 본인이 이 욕심에 의해서 주변 환경을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테니 일단 멈추고 음 왜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볼 수 있도록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카드의 조언으로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상담은 아주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풀카드의 상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카드든지 그 카드를 볼 때 인물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아니면 누워 있는지 그 자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그 카드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보 카드에서는 서 있죠. 비록 절벽이지만 이 소녀는 서 있고 두 팔은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은 들고 있어요. 되게 열린 자세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햇볕도 바람도 아니면 따뜻한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이 이 자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보카드의 소년의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을 보시면 태양 자체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소년이 떠나는 여행길에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방을 보면요. 우선 가방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여행을 떠나거나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거나 그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게 사실 우리 가방이죠. 근데 그 가방의 크기가 사실은 그 사람의 역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 카드에서는 조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저 빨간색 작은 가방은 열정은 있지만 이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을 보여주고요. 대신 이 가방이 이동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카드가 여행을 떠나겠구나.'라는 걸 사실 저 가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소년의 옆에 있는 작은 개를 보시면 이 개 자체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간에 어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경고이거나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지지해 주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역방향으로 나올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이 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 장미는 순수한 시작을 의미해요. 이 카드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호기심에 '아 저 너머에 뭐가 있지?' 아니면 '태양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바람결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행을 가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꼭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년의 옆에 배경으로 보이는 산과 또 소년이 서 있는 이 절벽은 사실 이 소년이 여행길에 떠날 때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들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어쩌면 되게 냉철하고 냉정하고 어쩌면 좀 더 어려운 이 소년이 건너야 할 장애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소년이 스스로가 여행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커다란 장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산과 절벽이 이 소년 머리 위로 있는 게 아니고 소년의 발밑에 아니 발 주변에 있다는 건 조금만 더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담 중에서 산이나 절벽이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아니면 너무 절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 카드 전체 그러니까 바보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기본 특징과 심리 그리고 행동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방향의 어 기본 특징과 역방향의 기본 특징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보 카드의 기본 특징은 무지와 무능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심리 기제는 정방향은 호기심 대신 역방향은 이기심이라는 것과 행동 패턴은 그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시작하는 것과 하나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조금씩 응용하고 적용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은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봤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싶거나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봤던 책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 문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가끔은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도 저는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책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책이나 더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에 올려주시고 함께 공유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타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영상이 좀 떨리고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